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투자처가 사실상 주식이나 코인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9억 원에서 기준을 상향 조정하실 겁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부터는 이 얘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사회 초년생들의 시선은 주로 이겁니다. 취업난도 취업난인데 취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만 해서는 도저히 내 집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투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누가 이 길로 우리를 몰았느냐. 뭐 이런 걸 텐데요. 그런데 어제부터 정부 여당, 특히 정부 쪽의 가상화폐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기한 그런 자산으로 보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이제 금융위 얘기고요.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예, 반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은 조금 다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장관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 발언은 정말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것은 좀 유예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2023년도에 주시장이 다 과세가 될 때 함께 과세하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핵심은 엇박자액인 것 같은데, 물론 뭐 오늘 여당도 아니 가상화폐 자체 불법 자체가 문제 삼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이걸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국 또 청와대가 고집 부리다가 저는 대선 가까워지면 여당이 민주당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도요, 지난 2020년 총선 직전에 이낙연 당시 선대위원장이 재산세 인하 주택 가격 기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자, 종부세 인하하자, 재산세와 종부세 전부 다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선거 이기고 나니까 청와대가 언제 그러냐는 듯 그 부탁, 그 공약 안 들어줬어요. 그 결과가 4.7 재보궐선거의 회초리로 드러나니 부랴부랴 재산세 인하, 종부세 인하 법안을 들고 나오잖아요. 예. 이번에도 선거에서 회초리 맞았는데 아직 청와대는 민심을 모르고 반성문 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이 선거의 효과를 직접 현장에서 접하는 여당이 이 가상화폐 함부로 건드리면, 물론 부작용이 있고 일부 규제가 필요합니다만 이걸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 가상화폐는 사기다. 이게 바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인식이거든요. 이 유시민식으로 가상화폐에 접근하게 되면 2030 민심 다 잃을 수 있다는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이 딴 나라에 있는 것처럼 무조건 안 된다는 투입니다. 홍남기 장관 마찬가지고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대선이 임박하게 되면서 젊은 층의 민심이 꼭 가상화폐 때문만은 아니지만 쉽사리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신호들이 확인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청와대가 저렇게 무겁게 고집을 부려도 여당의 새로운 대선 주자가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과세를 유예하거나 또는 약간의 규제책,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쓰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하는 방식의 정책과 공약을 대선에는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요약하자면 청와대가 여당보다, 민주당보다 훨씬 더 민심을 못 읽고 있다가 계속되는 엇박자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 나오는 게 김문식 교수님. 네. 결국 이번 재보선 참패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인 젊은 층을 좀 달래기 위해서 과세를 밀어야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뭐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온을 하되 또 과세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또 설득력이 있다고 하면 이 엇박자도 엇박자지만 국민들은 좀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 원칙, 정책적 기조가 있을 거고요.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굉장히 큰
회초를 맞았기 때문에 민심에 이제 부응해야 되는 또 여론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30 그 젊은 층들이 지금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이 소득의 불평등이나 격차 문제를 통해서 주식과 이 가상화폐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 맞는데 그런 2030에 대해서 어른들 입장, 아까 은선수 금위원장 이야기가 정확히 나오는데 어른들 입장에서 잘못된 건 잘못되다 혼내줘야 된다. 이게 2030이 들을 땐 정말 꼰대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왜 우리는 너희들한테 너희 꼰대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화가 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시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젊은 층의 민심을 다시 또 다독이기 위해서 규제보다는 보호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와 청와대, 당정이 서로 협의를 해서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이게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 수단으로서 화폐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것인지를 논의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정책에 따라서 가상화폐 문제의 피해점들, 그다음에 부작용들,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2030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엇박자된 발신들을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2030 달래기 위해서 자기들이 기존에 했던 원칙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청와대가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가뜩 뿌리 나 있고 화가 나 있는 2030들을 진짜 달래기보다는 계속 억누르려고 하는 저는 고압적인 자세,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는 이제 사실 그동안 가상화폐 열풍이 불 때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이 투기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이 가상화폐 열풍 속에서 현직 검사가 이 가상화폐 업계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오늘 동아일보가 이 보도에 나왔는데,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걸 두고 이해 충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은 뭐 시기적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30 세대들이 가상화폐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은 맞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경고를 해주는 건 맞는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정책 보좌 검사가 이제 박범계 장관이에요. 네, 장관의 보좌 검사가 사표를 내고 거래소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 출신들이 이제 사내 변호사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대형 기업들의 어떤 형사적인 방어 논리라든가 이런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사내 변호사로 가는 것들이 이해 충돌로 해석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정책 보좌를 할 당시에 뭐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을 보좌했다거나 또는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가상화폐라는 게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데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자산을 정부가 보호해 줄 수는 없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주식 시장에도 보면 허위 매수 매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불공정한 공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조치들은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상화폐 이슈긴 이슈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 논란까지 만나봤습니다.